그 시절 유일하게 달콤함을 전해주던 존재가 있었다. 아껴 먹고 꺼내 먹으며 위안받았던 소중한 달콤함. 그리고 그 위안 한 조각을 건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온 사람. 때론 길동무 같고 때론 삶 그 자체였던 한과. 그는 한과의 명인이다. 한국의 전통 한과는 농산물의 어떤 열매, 줄기, 뿌리에 대한 것을 다 가지고 한과를 만들고 또 나가서 그 과자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맛을 내기 위해서도 조청으로 쓴다든지 또는 아니면은 그 생강, 그 다음에 뭐 나가서 뭐 인삼, 홍삼 뭐 그런 걸 넣어서 맛을 낸다든지 자연 그대로 색깔을 내기 위해서는 나가서 호박이나 노란색을 또 백년초를 넣는다든지 파란색의 쑥가루를 넣는다든지 뽕가루를 넣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맛을 내기 위해서는 계피를 넣는다든지 생강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합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게 약이 아닐까 뭐. 약과 음식의 근원은 같다는 약식 동원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한과. 유과 제조는 먼저 주재료인 찹쌀을 삭히는 과정부터 시작한다. 맵쌀이 섞이지 않은 질 좋은 찹쌀을 골라 씻고 물에 담근 상태로 며칠간 두어 발효시키는데 이렇게 삭히는 과정을 침지라고 한다. 찹쌀을 삭힐 때는 골마지가 생기도록 해야 하는데 골마지가 생겼다는 것은 발효가 잘 되었다는 의미. 이렇게 삭히기가 잘 된 찹쌀을 사용할수록 유과를 기름에 튀겼을 때 잘 부풀어 오르고 부서지지도 않는다. 삭히는 과정이 끝난 찹쌀은 깨끗한 물로 냄새가 없어질 때까지 씻은 후에 광주리에 담아 3시간 정도 물을 빼준다. 다음은 삭힌 찹쌀을 주재료로 유과의 반죽을 만드는 과정. 물기를 완전히 뺀 찹쌀은 방아로 가루가 될 때까지 곱게 빻아주고 체에 옮겨 내려서 더 고운 가루로 만들어준다. 유과 반죽의 기본이 되는 찹쌀가루가 곱게 내려졌으면 콩물을 넣고 잘 섞어준다. 그리고 조청을 탄 소주와 소금까지 넣고 골고루 섞어서 반죽한다. 유과 반죽에는 이렇게 콩물과 소주 등의 술을 넣는 것이 중요한데
콩물을 사용하면 일반적인 물을 사용하는 것보다 맛도 더 고소하고 바삭거리는 식감도 좋아진다. 어느 정도 뭉쳐지면 시루에 옮겨 담고 평평하게 눌러서 일정한 높이로 만들어준다. 반죽을 찔 때는 완전히 익어 부풀어 오르고 투명해질 때까지 쪄주는데 반죽이 완전히 익어야만 후속 과정에서 제대로 반죽에 공기가 들어가 잘 부풀어 오른다. 투명하게 잘 쪄졌으면 떡을 꺼내는데 이제부터는 유과의 부드러운 맛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인 꽈리치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꽈리치기는 반죽을 두드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일정한 힘을 가해서 탄성 있는 반죽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유과치기는 꽈리가 일 때까지 계속하는데 반죽에서 가는 실이 늘어지고 색이 우유처럼 뽀얗게 흰색이 되면 알맞게 쳐진 것. 이렇게 꽈리치기를 하면 반죽 내부에 미세한 공기층이 형성되고 이 공기층이 유과를 튀겼을 때 고르게 부풀어 오르도록 만들어준다. 다음 과정은 유과 말리기. 밀판에 전분가루를 뿌리고 꽈리치기를 마친 반죽을 올린 후 먼저 손으로 눌러가며 늘여준다. 그리고 밀대에도 전분가루를 묻힌 후 반죽을 평평하게 밀어주는데 이때 반죽의 두께는 약 7에서 10mm 정도로 만들어준다. 평평하게 만든 반죽은 약간의 시간을 두고 말려준다. 어느 정도 말랐으면 이제는 반죽을 썰어줄 차례. 이렇게 얇게 가늘게 만든 반죽, 기름에 튀기기 전에 유과 반죽을 반대기라고 한다. 수분이 너무 많으면 튀겼을 때 반죽이 부풀었다가 금방 꺼지고 반대로 너무 적으면 잘 부풀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유과의 완성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인 튀기기 작업에 들어갈 차례. 채종유를 2군데 준비하는데 처음에는 90도 정도의 낮은 기름에 넣어준다. 건조해서 단단해진 반대기를 낮은 온도의 기름에서 불려주는 것. 이렇게 부드럽게 만든 반대기를 다시 160에서 180도의 기름에 넣어서 튀겨주면 유과가 바로 부풀어 오른다. 이렇게 튀겨내어 부풀린 유과 반죽을 바탕이라고 하는데 잘 튀긴 유과 바탕은 체에 담아 기름을 잘 빼고 조청이나 연물을 입히는 집청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조청을 입히며 집청을 하는 이유는 단맛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유과의 산패를 예방하는 역할도 한다. 집청한 유과의 겉면에 고무를 묻히면 유과가 완성되는데 밥풀을 부수어서 고운 가루로 만든 쇠반이나 매화, 흑임자, 들깨 등의 고무를 이용해 맛과 색을 다양하게 낼 수 있다.
약과 제조의 첫 과정은 기름 먹이기. 주재료인 밀가루에 참기름을 섞어주는 과정으로 기름을 먹인 양에 따라 약과가 부풀어 오르는 정도와 결이 살아나는 정도가 달라진다. 약과 반죽에 들어가는 재료 중 술의 역할이 매우 큰데 술을 반죽에 첨가하지 않으면 약과를 튀겼을 때 위로는 부풀지 않고 옆으로 퍼져서 제대로 된 모양을 내기 힘들다. 술의 양도 중요한데 너무 많이 넣으면 약과가 지나치게 많이 부풀고 결이 살지 않는다. 기름 먹이기를 마치고 단단하게 만든 반죽은 얇게 밀대로 밀고 잘라서 약과의 모양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데 네모지게 하려면 반죽을 되게 해서 밀대를 이용해 7에서 10mm 두께로 넓적하게 밀어준다. 얇게 민 반죽을 위아래로 접고 다시 옆으로 접었다가 다시 펼치는 과정을 반복해주는데 이처럼 김규훈 명인은 이 과정에서 서양의 페이스트리처럼 결을 살린 자신만의 약과 제조법을 완성했다. 약과 반죽이 모두 완성되면 길게 자르고 다시 잘라서 네모난 모양으로 만드는데 김규훈 명인은 약과 모양 역시 다양하게 변주해 만들어 왔다. 들어 한입 크기의 소형 약과로 변형시킨 것도 계속해서 전통의 제조법을 현재에 맞게 발전시키려는 명인의 노력 끝에 완성된 것이다. 유과와 마찬가지로 약과를 튀길 때도 저온의 기름을 먼저 입힌 후에 160도의 고온에서 튀겨준다. 높은 온도에서 바로 튀기면 약과가 기름을 많이 흡수해서 너무 기름지고 뻑뻑해지기 때문인데 이렇게 저온에서 천천히 튀기면 약과의 결 사이로 기름이 스며들고 수분 증발이 적어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식감을 갖게 된다. 높은 온도에서 두 번째로 튀겨낼 때는 반죽을 가장자리에서부터 밀어넣어 엷은 갈색이 될 때까지 튀겨낸다. 튀긴 후 기름을 뺀 약과 반죽은 조청이나 연물 혹은 꿀이 담긴 그릇에 담가 즙청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약과 역시 유과와 마찬가지로 즙청 과정을 통해 단맛과 향을 더해주고 저장 기간 또한 늘리는 것이다. 좁고 험했던 길이었지만 스스로 길을 내었다. 그렇게 명인은 계속 길을 만들어간다.